실제로 뭐 하는지 궁금해서 저 구석에 양복 입고 앉아 있었어요. 나중에 판사님이 그 뭐 하시는 거냐, 거기 양복 입으시면 어떻게 오셨냐, 그래서 나가시라 해서 쫓겨난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, 김윤성 변호사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. 저희가 항상 이 답변으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별거 없어요. 너무 그렇게 겁내지 마세요.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뭐냐? 채권자 집회예요. 채권자 집회. 일단 채권자 집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채권자 집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, 채권자 집회에 대한 궁금증, 그 다음에 주의사항들이 있긴 있어요. 그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 목적입니다. 목적. 채권자 집회는요, 개시 결정 이후에 보통 해요. 개시와 인가 사이에 있는 이유가 뭐냐, 이거예요.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을 법원이 재판 같은 걸 열어서 판사님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예요. 확인하기 위해서 이 채권자 집회를 여는 거예요. 그게 목적입니다. 회생이나 파산을 할 때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뭐 악의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거 아니냐, 이거 기각사유다,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, 자기가 갚을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는데 돈을 빌리지 않았냐, 이게 악이면 형사고소 하라는 거예요. 형사고소. 그렇게 해서 어떤 수사기관에서 이게 사기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, 너무 당연하게 그 빚은 회생채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. 안 받아들여지고 계속 절차가 진행이 된다 하면 채권자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재판에, 이 집회에 참석을 하라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떤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집회가 언제 열린다는 것을 채권자들한테 다 송달해 줍니다. 그러면 그때 참석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일단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채권자 집회는 일단 채권자 집회가 열린다고 채권자들한테 다 알려줘요. 법정용어로 송달이라고 하는데, 그러면 그때 채무자가 참석을 하면 돼요. 참석을 하면 되는데, 채권자 집회에 채권자들이 많이 오느냐? 거의 안 옵니다. 제가 우연찮게 부인의 소라는 게 있어요. 요거 참석한다고 법정에 앉아 있었는데 앞뒤로 채권자 집회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궁금하잖아요. 저는 실제로 뭐 하는지 궁금해서 저 구석에 양복 입고 앉아 있었어요. 나중에 판사님이 그 뭐 하시는 거냐, 거기 양복 입으시면 어떻게 오셨냐, 그래서 요 부인의소 이 채무자 대리인이라 그러니까 그때 불러드릴 테니까 나가시라 해서 쫓겨난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. 어쨌든 그때 보면 그 앞에 채무자들이 막 거기 엄청 많이 몰려 있어요. 그러면 법원 경위가 부른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채무자 누구 참석했다, 이렇게 체크를 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채권자들도 불러요. 뭐 채권자 집회 참석하신 채권자분 있습니까? 라고 하면 거의 없어요. 거의 없는데, 개인 채권자들이 이 억울함을 판사 앞에 토로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, 저는 없었어요. 2번의 채권자 집회를 봤는데 없었어요. 그렇게 되면 자기 정해진 시간이 오잖아요. 뭐 예를 들어 서울회생법원 뭐 421호 10시 40분부터 채권자 집회가 만약에 열린다 하면 한 10명, 20명 이렇게 집회가 있단 말이에요. 그분들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들어와. 기다리고 있으면 저기 회생위원님은 저는 이 오른쪽에 앉아 있어요. 그리고 이 가운데서 서기관이라 그러나요? 그 법원 관계자분들이 뭐 이렇게 앉아 있고, 판사님이 맨 나중에 들어오세요. 판사님이 뭐 시작하겠습니다, 출석 부르고, 그러면은 뭐 누구누구 채무자의 채권자입니다 확인하시겠죠. 그렇게 하고 판사님이 별 말씀 안 하셨어요. 변제금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체크하셨어요. 납부 안 한 채무자들한테는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난다고 말씀드리고, 그 다음에 납부하고 보정서 내라고 얘기하고, 그 다음에 뭐 잘 갚으셔야 됩니다, 다시는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,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. 저도 뭐 한 2, 3년 전 일이라서. 어쨌든 그런 말씀 하시고 그냥 끝나요. 그 다음에 판사님 나가시면 집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. 그때 이제 회생위원님이 특이사항이 있는 채무자들이 있으면 불러서 채무자들하고 대면 만담하고, 왜냐면 회생위원하고 채무자들하고 직접 이렇게 통화하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회생위원님들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. 뭐 요 정도예요, 요 정도.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. 이게 채권자 집회의 절차예요. 일단은 정해진 시간에 가서 내가 신분증 내고 왔다고 확인하고, 재판정에 들어가서 그냥 이런저런 안내 듣고, 그 다음에 별일 없으면 끝. 이게 다예요. 만약에 개인 채권자가 많은 그런 채무자가 있다면 개인 채권자가 하소연하고 하겠지만, 거기서 뭐 재판을 열리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어쨌든 금방 끝납니다. 궁금증,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. 이게 제일 많은 질문이에요. 채권자들 많이 나옵니까? 라고 하는데 거의 안 나와요. 근데 개인 채권자들은 나와요. 그래서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와서 내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은 미안하다 하고 열심히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채권자 집회 안 나오는 게 대표적인 폐지 사유예요. 왜? 이 채무자가 채권자 집회에 나와서 채권자들의 어떤 이의를 듣고,
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그 이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, 그죠? 이런 절차들을 하라고 채권자 집회를 열었는데 안 나와버리는 거야, 그죠? 이거는 폐지 사유예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, 이 변제금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달라고 많이 하셨는데, 그냥 인터넷에서 나의 사건 검색 이렇게 치시면 딱 떠요. 링크가 딱 뜨면 여기에 내 사건 번호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. 저는 서울회생법원 2020 계획 10199 땡땡 넣었고, 우리 의뢰인 이름 넣었어요. 넣었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그거 있잖아요, 문자 뭐 그거 숫자를 넣으면 탁 떠요. 화면이 딱 뜹니다. 그러면 뭐 일반 사건 내용, 뭐 재판부 전화번호, 채무자 이름, 회생위원 이름 뭐 이런 거 막 나오는데, 거기 가운데 변제 현황 조회 이런 버튼이 있어요. 변제 현황 조회를 누르면 내가 변제를 얼마를 했는지, 얼마가 밀렸는지 이런 거 자세하게 나온단 말이에요. 요거 자주 들어가 보셔야 돼요. 그러면 개인 확인을 한 번 더 한단 말이에요. 은행, 계좌번호, 그 다음에 성명 요거 하는데, 이게 무슨 은행이냐면 우리가 인가 전에 만약에 이 회생 절차가 폐지가 되면 그 지금까지 냈던 돈을 반환받을 통장을 저희가 넣는단 말이에요. 그거 넣으면 되는 거예요. 그거. 우리 의뢰인들은 신협통장을 사용하셨고, 그 다음에 신협통장 번호를 넣고 엔터를 치면, 검색을 치면 촥 뜬단 말이에요. 사건 번호가 얼마고. 이분은 매월 변제금이 꽤 높네요. 140만 원 가까이 갚으시는 거고, 그 다음에 지금까지 10회나 갚으셨고 미납이 없고, 이런 것들이 쫙 뜬단 말이에요. 이런 것들이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 집회 가시기 전에 이 변제 현황 조회를 눌러 보시라는 거예요. 그리고 채권자 집회 가고 인가가 나고 변제가 계속 진행 중에도 이 변제 현황 조회를 꼭 누르셔서 내가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, 아니면 이제 조금만 더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항상 확인해 보셔야 돼요. 아시겠죠? 항상 그렇듯이 채권자 집회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. 목적이 뭐냐? 채권자, 채무자를 한자리에 불러서 채권자가 궁금해하는 거 채무자가 답해주고, 판사님도 궁금해하면 판사님도 즉석에서 그 답변을 들어보겠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절차는 별거 없어요. 내가 정해진 시간에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판사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, 그 다음에 채권자들이 이해하면 답변해주고, 그러면 끝!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. 그게 채권자 집회 절차에 다예요. 궁금증 주의사항. 채권자 집회 참석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? 폐지돼요. 채권자들이 나오냐? 거의 안 나와요. 하지만 개인 채권자들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.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. 이 정도가 채권자 집회의 대부분입니다. 오늘은 채권자 집회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. 채권자 집회는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. 그리고 채권자들하고 만난다 해도 여러분들이 빚을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빚을 잘 갚는다는 어떤 그런 의사만 충분히 표현을 하고,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채권자를 고의적으로 해한 행동만 하지 않았으면 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이 최종 보정서에 낸 그 변제 계획안대로 인가가 나요.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채권자 집회 꼭 참석하시고, 인가 이후에도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빚을 계속 잘 갚아주시면 회생은 끝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고생하시고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